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전망대 박종환. 배승철입니다. 오늘 또 뜨거운 중앙 정치권 뉴스와 익산의 뜨거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본방송 시사평론가 배승철 의원님. 네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예. 정권을 바꾼다든가 도지사, 시장, 군수를 바꿀 때는 예. 합법적인 선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다가오는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네네. 요즘 아주 그 보궐선거가 뜨거워요. 네네.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 본 방송이 그 지금 2개월 된 새내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본 방송에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안 찍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시원스럽게. 예. 좋아요. 우리 박종환 TV가 배가 고픕니다. 2개월뿐이 안 돼서 새내기라 많이 부탁드리면서 예. 본격적인 토론 들어갑시다. 예. 배우님, 네네. 그 요즘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영선 후보고 예. 그 오세훈 후보 불꽃 튀는 예. 치열한 토론 보셨죠? 네네네. 토론 보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는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요. 네. 이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부동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촛불 정권으로 출발을 했는데 네. 중간에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리를 잘못한 그런 상태 하에서 내토지개발공사 LH개발공사의 투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게 뒤집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차이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35대 55더라고요. 보니까 네. 한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뭐 다 도둑 맞고 말하자면 후에 소 도둑 맞고 그거 뭐라 그래요? 그 말하자면 외양간 고친다고? 그렇지. 외양간 고치면 뭡니까? 네. 지금 이 여권에서는 뭐 읍쇼 작전으로 사과 작전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근데 최근에 두 후보 물론 이제 민생당까지 합쳐서 이 여론조사 이제 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 그 TV 그 토론도 이게 봤습니다만 이게 토론회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거의 1시간 반 정도 되는 토론회에서 거의 반절 이상이 부동산에서 부동산 쉽게 얘기하면은 남의 말하자면 흠집 내기, 예. 끌어내기. 예. 뭐 이게 정책되기는 없고 예. 남을 흠집을 내야만이 상대방을 흠집을 내야만이 내가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각오인지는 몰라도 이 선거가 먼저 이게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선거보다도 서로 서울시를 부산시를 지금 현재의 상태는 이런데 스와트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기회고 이것이 협박이 말하자면 잘 안 되는 부분이더라라고 해서 그걸 찾아가야 되는데 네. 서로 흠집 얘기를 하고 서로 말하자면은 부동산 관계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봐서는 여권에서는 이제 부동산 얘기는 그만했으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하면은 또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 역시 그 토론을 보면서 그 민주당의 박영선 그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자꾸 내곡동 땅을 자꾸 그걸 갖고 물고 뜯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것은 내곡동 땅의 본질은 오세훈 후보가 결혼하기 전에 이게 오세훈 후보의 처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로서부터 상속받은 땅이에요. 그게 그 배우님, 처갓집에 땅이 있는 거 배우님 혹시 뭐 처갓집에 어디에 땅이고 그걸 뭐 남자들이 그걸 어떻게 뭐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왜냐면 처가 땅이 어디 있다는 것은 대충 이제 눈 짐작으로는 알고 대충 들어서 알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본질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중에 그 처갓집 땅을 뭐라고 할까 압력이나 이런 행사를 해서 뭐 측량을 했다든가 아니 그 수익을 그 이익을 받다든가 그게 본질인데 제가 알기에는 그 오세훈 후보의 전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그 보금자리 주택, 공공임대주택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그 이명박 정부로 넘어와서 오세훈 시장 때 그게 이제 결재가 난 모양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전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온 것을 현 시장 때 그걸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장은 그 뭐라고 할까 그런 권한이 별로 없어요. 국토부에 있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차라리 그 박영선 후보가 정책 선거로 토론을 했으면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요 유권자들이 상당히 영리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옛날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또 상황을 종합해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너무 부동산 가지고 양쪽에 두 분들이 서로 그냥 헐뜯기만 하고 흠집 내기를 하려고 그러니 국민들이 지금 식상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토론을 보고 그 제가 아는 지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번에 서울시장 그 후보가 기호 7번이 허경윤 씨가 있어요. 허경윤 씨. 허경영 씨. 그 국가혁명당입니다. 그 양반이 그 포스트를 보니까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다 이렇게 포스터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거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저는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떤 질문이 좀 나오면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LH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실 이 정권 들어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옛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역대 대통령 때도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다만 문재인 정권 때 이 관리를 잘못했으면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도나도 나름대로 투기와 투자는 틀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이 부동산 LH 토지개발공사 투기로 인한 이 여건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정말 안타깝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좀 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거고 자관 서울시와 부산시를 어느 누가 당선이 돼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유권자 서울 시민하고 부산 시민은 잘 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당도 좋지만은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는 그 각 당에서 우리 당에서는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이런 정책으로 그 국민을 그 편의를 또는 그런 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정책을 내야 하는데 박영선 그 모르겠어요. 제가 그 보수 입장에서 우리 배 의원님은 진보 입장이고 제가 보수 입장에 생각할 때는 뭐 토론 모든 것이 기성 내곡당이야. 뭐 육아 문제도 정책할 때도 내곡당 땅은 어떻게 또 뭐 다른 뭐 교통이나 주택이나 이런 문제도 내곡당 땅으로 가더라고 이게. 그래서 포커스를 그 박영선 후보가 잘못 잡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곡동 땅이 아니라 외곡동으로 가야죠. 이제 외곡동 바깥으로 가야죠. 그리고 이 네거티브 선거가 아닌 진실된 정책 대결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선택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본 방송이 이제 토요일 이제 본 방송이 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사전 투표를 해요 이제. 그렇죠. 이제 사전 투표를 이제 D-6일이니까 오늘이 시작을 하는데 하여튼 사전 투표를 많이 해서 국민들의 그 의사 내 규정한 한 표를 그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갑시다. KBS 공영방송이 좀 요즘 또 여러 가지 또 그 국민들의 지금 시선을 따갑게 받고 있는데 KBS 공영방송의 편파 방송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보이지 않게 아무래도 현 정부의 집권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KBS도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공영자를 띄워버려야지. 있는 그대로 실체만 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기자들이 조사를 해서 있는 사실만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개인 사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안 되죠. 근데 이놈의 방송이 참 이놈의 방송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방송 회사들이 서로 어떤 그 여권에 말하자면은 그 성향이 있는 그런 방송 또 야권 성향이 있는 방송 이렇게 편을 또 갈라버리니까 사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은 우리 국민들한테 맡길 수 있게끔 해주고
나머지 있는 그대로 이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제 요즘에 KBS가 자꾸 헛발질을 하는 것이 그 수신기가 늘어났다고 해서 한 1,000억 정도 더 받는데 그걸 이 수신료를 뭐 인상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사실 직원 한 2,000명 중에서 1,000명이 그다음에 보직이 없는 1억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연봉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옛날 같지 않는 그런 KBS 공영방송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았어요. 네. 근데 또 최근에 네. 그 지금 선거 기간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영방송은 선거 기간 중에는 정말로 그 중립적인 방송을 해야 합니다. 네. 근데 그 오세훈 후보 그 내곡동 땅에 그 청량할 때 뭐 오세훈 후보를 뭐 봤다는 그 방송을 카더라 방송을 또 했어요. 그래서 야당에서 참 왜 그런 카더라 방송을 이렇게 공영방송 하냐 이걸 해서 또 아마 뭐 법적으로도 아마 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완전히 지금 야당 편에 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구만 나름대로. 아니 저는 보수라고. 아니 저는 이제 보수 성향이 있으니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잖아도 뭐 지난주에도 교통방송에 또 편파 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방송 그런 편파적인 것을 또 경고도 주고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요. 방송위원이라고 장관급인데 방송 그 위원장을 제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한상혁 씨가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요. 이 양반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방송통신위원장이면은 KBS를 나는 폐지를 시켜버리냐. 폐지를 시켜갖고 그 여의도 과격한 발언. 아니 여의도 좋은 땅에 청년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면 좋겠어요. 이 KBS 방송 이거 말이에요. 정말로 그 시청자 대한민국 그래도 공영방송 아닙니까? KBS가 옛날에는 재난방송이고 공영방송이고 옛날에는 그 참 그 잊어버린 30년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산가족 찾기 운동도 하고 또 참 좋은 프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종편 방송 MBN이나 TV조선이나 JTBC나 채널 동아부도 못해요. KBS 방송에 솔직히 말해서 팔이 안으로 굽기는 참 굽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좀 정신 좀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힘이 있다면 이 KBS 방송 폐지하는 운동을 정말로 앞장서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우리 익산 씨가 지금 불똥이 떨어졌어요. 그 LH 사건 문제로. 그렇죠. 지금 익산 씨가 지금 LH 공사하고 여러 가지 신청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라공원 뭐 개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불똥이 떨어졌는데 평화동 건립권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1,020세인가 1,050세. 그 LH 공사 사태 이후에 우리 익산 씨 불똥 떨어진 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은 좀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조심스럽게 재점검을 해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신청사가 6월 달에 첫 착공을 한다고 지금 이 얘기는 해놓고 있고 또 그렇게 들리기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있는 기존 있는 청사에서 각 부서들이 지금 팔봉 종합운동장으로 가네 어찌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히 아셔야 될 일이 이게 지금 6월 달에 착공하는 것이 지하 1층, 지하 10층. 공사비는 얼마냐? 우리 익산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거의 한 950억이에요. 950억 중에서 450억을 익산시가 되고 450억을 시 말하자면 LH에서 됩니다. 근데 LH에서 지금 LH가 지금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게 해체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평화동 지금 아파트 건립 관계 때문에 지금 나중에 그것이 밑에 땅을 팠더니 지금 폐기물이 나와가지고 폐기물 쳐냈는데 300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거기도 평화동 건립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도 지금 헌해만해 그 삽질만 그냥 거의 장난질처럼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지금. 정말 문제입니다. 그 여기 익산 지역의 열린신문의 지역의 그 보도를 보니까 LH공사하고 익산시하고 지금 말이 틀려요. LH공사는 지금 이 사건 나가지고 정확한 신청사 문제도 정확한 계획이 지금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익산시는 공사비도 어느 정도 확정이 안 돼 있다고 뭐 그런 말을 좀 엎지다 보니까 익산시에서 우리 정은율 시장이 지금 짝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말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LH 공사에서 우리 익산 신청사를 져줄 때 공짜로 져주는 거 아니에요. LH 공사의 수익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 신청사를 져주는데 지금 LH 공사가 지금 해체가 되느니 뭐 어떻게 되느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사를 할란가 안 할란가도 모르는데 수익이 어디서 나와? 지금 지금 이 앞에 우리 여기 저 TV 방송 박종환 TV 방송이 있는 구 경찰서에 36층 주상복합을 해서 이익을 만들어내서 그 부분을 LH가 아니 지금 LH 공사가 지금 안 되죠. 힘들죠. 공중 분해가 되는데 무슨 거기다 뭘 짓냐고 지금 이게 큰일 났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또 기회에 자세하게 그럽시다. 뭐 익산 시장을 한번 부르든가 우리가 가서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든가 이 문제를 한번 깊숙하게 한번 토론 한번 합시다. 근데 이게 신청사 문제가 한 3년 걸릴 것이 금년 6월달에 시작해서 5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아니 지금 몰라요.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익산시에는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재인 정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지금 뚝방이 좀 터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임기 말이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레임덕이 오는 시초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거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차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차하기 직전에 아파트 하나는 임차하고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그 임차 보증료를 올려서 말하자면 받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청와대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정책실장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 털어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했는데 그 빨리 털어내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나름대로 빨리 해 일 조정실장을 또 후임을 또 인선을 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찌 됐건 간에 이 부동산 문제를 문재인 정권 말기에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발본색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관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부동산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청와대 4인방 해가지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지금 이번에 대통령 이번에 국회의원 들어갔죠.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또 청와대에서는 또 이렇고 또 당에서는 또 박재민 또 의원까지 박재민 의원까지 또 도마위에 올랐네요. 하여튼 이 부동산 문제 관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정말로 살아있는 권력에도 손을 대서 이 부동산 문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말에 더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좀 이렇게 해프닝도 아닌데 인사 참사는 이번에 그 김상조 정책실장이 물러가고 새로운 이호승 정책실장이 이번에 새로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책실장 하기 전에 정책수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 경제수석을. 경제수석. 근데 청와대. 그 나는 이호승 그 전 정책 그 수석이 지난 20대 국회 운영위에서 그때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한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어떻게 되냐 그 질문을 하니까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눈만 껍보고 말을 못 하니까 심하게 질타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다시 또 경제실장으로 또 올렸어요. 예리하게 보셨네.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이거 참. 쉽게 얘기하면은 그나물에 그 밥 아니냐, 그 밥에 그나물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빨리 정책실장을 교체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털어보자고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하여튼 좀 더 두고 보시죠. 아마 나름대로 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 중이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 그 박영선 그 서울시장 후보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박영선 그 서울시장이 지금 울고 싶을 거예요. 후보가. 후보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금 울고 싶을 거예요. 청와대에서도 지금 도와주지도 않고 당에서도 또
임대 3차법이 또 시치하고 보니까 이 박재민 의원 같은 이런 분이 나오고 그래서 그 박영선 그 후보가 우리 그 80년대 90년대에 사랑과 평화의 그 보컬 그 가수가 부른 이남희 씨가 부른 울고 싶어라 노래가 있어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울고 싶어라 박영선 지금 이런 마음 같아요. 그래서 내가 측은해서 LH 부동산 투기가 다 배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박영선 후보 화이팅을 하고 저는 보수지만은 그래도 우리 박영선 후보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님 힘내십시오. 화이팅. 자 끝으로 그 이번 4.7 그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끝나면은 윤석열 그 총장 그 정치를 하냐 문제 이런 문제로 지금 온통 대한민국이 좀 시끄러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별의 순간을 잡았느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잡기는 잡은 것 같은데 아직은 미끄러질 그런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냐하면은 이제 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정권 그 교체를 하기 위한 이제 전초전이 시작이 되는데 많이 남았어요. 한 11개월, 12개월 남은 거 아닙니까? 1년 남았는데 좌우간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새로운 제3지대에서 만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들어가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머리를 이제 맞대고 할 텐데 지금 별의 순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거의 그 윤석열 씨가 이재명 또 경기도지사랑 한 10% 정도 지금 나름대로 앞서고 있고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는 이낙연 그 후보고 이재명 둘이 합쳐도 윤석열을 못 다루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그게 국민들의 민심의 이제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현재 전면에 지금 정치 나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거는 기대, 희망 그리고 신비주의에 의해서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나중에 정치의 전면에 쓰다 보면은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윤석열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 그동안에 지금 현재의 상태 모든 것이 이제 치고받고 이제 상처를 입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얼마만큼 견디느냐에 따라서 과연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제3지대에서 해처 모의를 하는 것보다도 물리적으로 시간상 맞지를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싸워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다만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다. 그래서 저는 50대 50으로 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그 관점 포인트는 윤석열 총장이 바로 대통령을 한다. 그건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좀 뭔가 자기 좀 그 뭔가 그 정치적인 그 검증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인기 스타 뽑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4.7 보궐선거가 끝난 후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그 일정한 자기 역할을 하면서 다음을 바라보면 모르겠지만은 1년도 안 남은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총장이 바로 나간다. 그건 제 생각이 좀 그건 좀 뭔가 좀 지금요? 너무 빠르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이게 있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여권에서 한 10년, 5년이 아니고 이게 2번씩은 다 했죠. 야권에서 2번.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권에서 문재인 정부가 잡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더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다만 이게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심판이냐 이 두 개의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번 보궐선거는 그렇죠. 뭐 부동산이 뭐고 필요 없어요. 정권 심판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문제인 게 정권 심판을 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윤석열 그 총장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가 아는 지인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큰 광역시 시군별로 윤석열을 사모하는 윤사모 그 지지 모임을
지금 이렇게 찾고 있다. 예. 서울 내가 며칠 전에 서울 갔다 왔는데 예. 내가 아는 지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씨와 그 의중과 상관없이 윤석열을 그 사모하는 윤사모가 지금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럴 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서 정치의 전면에 서서 얼마만큼 맷집이 있느냐. 네. 이제 그런 문제야. 여러 가지 맷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호탕한 모습도 좀 보여야 되고 그러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제2의 고건 씨나 우리 전 사무총장 강기문 씨 같은 꼴이 된다. 잘못하면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3 지금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는 정치사의 제3 후보가 성공 사례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여권에서 하고 있거든요. 만약 본인이 뜻이 있다면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두 가지 사항은? 그 제 생각도 예, 일정한 자기 역할을 하고 거기서 좀 감각도 배우고 거기서 또 이렇게 검증도 하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3지대 창당은 힘들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 3지대 창당은 예.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예, 정확히 보셨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시청자 여러분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란 국민을 갈등과 분열해서 통합시키는 것이 정치인데 요즘 우리 정치권을 보면은 양육 강식 힘 있는 사람이 다 먹어 치우는 인간 정치가 아니라 동물의 정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 우리 위원장님 말씀 좋네. 예. 이 현 정치권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